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박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요. 나는 리더인가? 홍석환 저자의 책입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입니다. 홍석환 저자는 삼성전기 비서실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GS칼텍스 인사기획 조직문화 인재개발을 담당하셨고요. KTNG 변화혁신실장, 인재개발원장을 경력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홍석환의 HR 전략 컨설팅 대표이시고요. 그리고 주요 저서는 나도 임원이 되고 싶다, 사장이 붙잡는 김 팀장, 누가 원하는 회사를 얻는가 등이 있습니다. 오늘 5장 일관리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프로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리더가 가장 중시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과이다.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빠르게 낫게 해주는 의사이다. 마음씨가 착한 의사도 아니고 친절하지만 병을 낫게 해주지 못하는 의사도 아니다. 기업이라면 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빠르고 값싸게 대량으로 제공해야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리더라면 기업의 성과를 창출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과를 창출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전사 목표, 사업부 목표, 팀 목표, 개인 목표로 연계하여 MBO 방식에 의해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둘째, 인재상과 핵심 가치, 조직문화 관리 등을 통해 구성원의 열정을 끌어내어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리더는 업무 목표를 통한 성과 관리, 조직 가치와 구성원의 변화 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에 능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 초우량 기업의 조건 중 첫째를 뽑으라면 구성원들이 열정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매년 조사한 일하기 좋은 기업의 특징 중 하나가 직원들이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율적으로 하고 마치 취미 활동처럼 일을 즐기며 일 속에서 성장과 보람을 찾는 회사가 자랑스러운 회사의 기준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일 관리의 원칙이 있다. 누구나 일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무관리직의 일은 통상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각각 3원칙을 더해 12개의 원칙을 생각해 보았다. 1단계, 기획의 차이가 성과의 차이를 낳는다. 조직장이 일을 지시할 때 직원이 전략 기획부터 실행까지 다 추진하게 한다면 리더십 역량이 매우 뛰어난 조직장이거나 혹은 무능한 조직장이다. 조직장은 일의 바람직한 모습, 이 모습을 달성해 갈 수 있는 큰 골격, 그리고 골격별 중점 포인트를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기획력이다. 5장, 목표를 명확하게 이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면 빠지지 않는 경기가 있다. 100m 달리기이다. 저 멀리 도착을 알리는 흰 선이 있고 출발점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간다.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면 1등부터 순위가 결정된다. 기업에서도 역시 달리기를 한다. 하지만 달리기의 룰이 다르다. 먼저 저 멀리 보이는 흰 선이 없다. 어디로 달려야 하는가를 모르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뒤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순위의 결과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제대로 달린 기업은 성장하지만 뒤로 달리거나 좌충우돌한 기업은 열심히 경쟁사의 이름에서 사라지게 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잘 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리더에게 선견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견력이란 미래에 발생할 확률이 높은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힘이다. 현명한 리더는 선견력을 중심으로 조직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기회를 선점하는 경영을 이끌어 간다. 어떤 이는 추진력을 이야기한다. 어떤 이는 추진력을 이야기한다. 설정된 목표를 최단기일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큰 성과를 창출하도록 모든 사람을 한마음,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목표가 명확하고 이를 달성하는 로드맵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추진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추진력에는 원칙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로마 시대 검투사의 목표는 생존이다. 생사를 건 싸움에서 생존 방안이 좀 더 구체적인 검투사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무조건 남을 죽여야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원칙과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추진력을 잘 내재화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선 회사가 있다. 바로 토요타 자동차이다. 2000년 토요타 자동차의 비전은 2010년까지 GM을 따라잡자였다. 다소는 무모하고 비전이라 기내는 점잖지 못한 표현이었지만 이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구성원을 결집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목표를 명확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구성원과 하나 된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리더의 영향력이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원칙을 세우며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치 현실에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달성하겠다는 열정을 심어주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 시작은 새로운 영역이다. 산에 오르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막상 산에 오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에 오르겠다는 욕심이 생기고 힘들고 숨이 차도 오르게 된다. 리더는 전체를 생각하며 한 명 한 명에게 비전을 되새겨주고 힘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제대로 된 일을 하게 한다. 조직의 장이 되어 구성원에게 강조한 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하나는 그 일이 회사와 개인에게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느냐이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중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본인은 일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찮은 일에 매달리기도 한다. 어떤 이는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 일에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조직장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제조업의 현장에서부터 성장한 엔지니어 출신의 임원이라면 5가지 공정을 거쳐야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공정이 순차적이며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부분 생각한다. 하나하나의 공정이 완벽하게 끝나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고 여긴다. 경영학을 전공한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다. 두 번째 공정까지만 하고 세 번째 공정을 건너뛰고 네 번째 공정은 가볍게 하고 1번, 2번, 5번의 공정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더 성과가 날 것 같은데 할 수가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것과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공정을 철저하게 순서에 의해 해 나가는 것은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의 효과와 성과를 생각하고 과정을 단축하고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줄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일하는 사람이 일을 바라보는 데 있어 두 가지의 역량이 필요하다. 첫째, 이 일은 나의 일이라는 천직의식이다.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재미있게 일을 해야 한다. 본인의 일에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개선하고 창조하며 성장하려는 혁신의지이다. 지금껏 해본 일을 보다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야 한다. 가장 많은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혁신적인 기업이 도요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도요타는 가장 많은 벤치마킹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여러 서적이나 자료들을 취합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를 통해 성장하려는 행동이 바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리더로서 가장 힘든 부하는 바로 시키는 일만 해내는 구성원이다. 이러한 구성원은 시키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 결과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차려진 밥상에서 밥만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 된다. 이러한 구성원이 회사 내에 많이 근무하며 고위직급이라면 그 회사는 망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제안해야 한다. 긍정적 제안을 많이 하는 회사는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며 표출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리더는 구성원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항상 일에 대한 천직의식과 문제의식을 심어주어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중요한 일을 여유롭게 하게 한다. 매우 바쁜 사람이 있다.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 사람이라면 몸은 힘들고 성과는 매우 적게 된다. 기업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잘하라고 한다.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다. 본업에 충실하라 라는 말이 진리이다. 본업의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하이테크 컴퓨터는 1997년 설립되어 자기 브랜드를 단 제품 하나 없던 일개 하청업체였다. 이러한 회사가 2007년 매출 36억 달러, 영업이익 9억 달러로 2002년 대비 영업이익 15배를 내며 스마트폰 시장의 무서운 별로 급성장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바로 미래를 위한 기술과 경험에 집중이다.
전 직원의 25%가 넘는 인원을 R&D에 투입하여 이에 집중함으로써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많은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성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하는 방식에 따라 리더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매우 많은 일을 모두 열심히 하는 리더이다. 항상 바쁘지만 성과는 그리 높지 않다. 전형적인 성실파로 아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상사의 모습은 인정하지만 매우 힘들어한다.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 결국 기진맥진해진다. 둘째 유형은 성과 높은 일에는 집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리더이다. 유능하며 나름대로 조직의 흐름과 저세에 대해서도 뛰어나다. 성과가 높고 여유가 있기에 좀 더 멀리 높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께하는 아래 직원들도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자기의 시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다만 조직 내에서 다소 성과가 낮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된다. 셋째 유형은 하찮은 일에 집중하는 리더이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의 경중을 구분하지 못하고 누가 봐도 나중에 하거나 안 해도 상관없는 일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투입한다면 직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매년 구성원 회사 만족도를 조사하는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는 데에 있어 시간 노력의 낭비 요인이 있는 원인 1순위는 바로 불필요한 문서 작성이다. 문서 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서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파워포인트에 의해 문서가 작성되고 보고되다 보니 어느 순간 내용보다는 문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찮은 일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넷째 유형은 원칙을 정하고 선행 관리해 나가는 리더이다. 일을 추진하는 원칙에 대해 직원들과 사전 공유하고 그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여 자발적으로 일을 선행, 관리해 나가도록 만든다. 이런 리더는 선견력을 지니고 더욱 바람직한 일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회사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회사는 망한 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연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업무이다.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그 누구도 미래지향적이거나 성과지향적 사고와 경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익숙함과 안정이 어느 순간 이것들을 대체해버린다. 리더는 항상 과거보다는 오늘을 생각하며 오늘의 의사결정은 내일을 바탕으로 남과 다르게 현명하게 해나가야 한다. 미래는 과거가 아닌 오늘의 준비에서 만들어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명한 리더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생각해야 하므로 중요한 일을 여유롭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과 함께 5장까지 읽어보았는데요. 물론 다 읽어드린 건 아니지만 아마 들었던 분들이라면 나는 리더인가 책이 정말 조직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과 어떤 사명 부분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리더인가 홍석한 저자의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해요.